오늘날 영부인을 둘러싼 논란들. 그러나 반세기 전 한 영부인은 달랐습니다. 1970년대 청와대에는 매달 20만 원의 특활비가 지급됐습니다. 당시 공무원 월급이 2만 원대이던 시절, 지금 물가로 환산하면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넘는 거액이었죠. 하지만 그 돈은 영부인의 사치나 생활비가 아닌 가난한 학생의 학비, 병든 환자의 치료비,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최근 공개된 유경수 여사의 특활비 장부는 그녀가 왜 국민의 어머니라 불렸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김두영 전 청와대 비서관이 50년간 보관해오던 그 격리장부가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유경수 여사가 생전 마지막 3년간 특별 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부의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부인의 의상비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쓴 돈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서대문 김모 씨 백혈병 치료비 2만 원, 나주 정모양 학비만 8천 원, 부산 화재 피해 가정 긴급 지원 3만 원, 익산 한센병 환자 자녀 교육비 15,000원, 대구 공장 화재 부상자 치료비 5만 원. 한 줄 한 줄이 모두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가 살림장부를 적으시던 그 정성스러운 글씨체처럼 말입니다. 12년간 영부인으로 지내면서 단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국민의 어머니라고 부르던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장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녀만의 특별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을 전달할 때 절대 새 지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장부 구석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은행에서 국권으로 교환 후 전달. 받는 이의 마음 배려할 것.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분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여성은 국민이 국모라 부를 만큼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충북 옥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1925년 11월 29일 충북 옥천의 덕유산 기슭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육종관 씨와 이경영 여사 사이의 둘째 딸 유경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 착한 교동집 작은 아씨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얌전하고 예의 바른 성품에 무엇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소녀였죠. 어려운 이웃들을 항상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이 훗날 영부인이 되어서도 가난한 이웃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7세에 옥천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한 그녀는 그부들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항상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의 귀여움을 받았고 친구들과 다툰 적도 없을 정도로 온순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38년 13세의 유경수는 6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울 배화고등여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충청도에서 온 학생으로는 유일한 입학생이었죠. 시골 소녀였지만 총명함과 성실함으로 서울에서도 인정받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항상 단정한 모습이었던 그녀는 주름치마에 주름이 한 번도 펴진 것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몸가짐이 단정했습니다. 머리숱이 많았지만 항상 곱고 단정하게 빗은 모습으로 조용한 미소를 잃지 않는 품위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배화고등여학교를 졸업한 후 1945년 21세의 나이로 고향 옥천의 공립여자전수학교에서 가사 과목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학생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선생님이었죠. 그런데 그녀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중 부산으로 피난 중이던 유경수는 영도다리 옆 조그마한 음식점에서 한 군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육군 소령이었던 박정희였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유경수는 일생을 함께할 수 있는 반려자로서의 미더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비록 아버지는 전쟁 중인 군인에게 딸을 보내는 것을 걱정하셨지만 유경수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1950년 12월 12일 대구 계산동 천주교 성당에서 박정희 중령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슬하의 근해, 글령, 지만 일남 이녀를 두었죠. 세월이 흘러 1961년 5.16 혁명 후 박정희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되면서 유경수는 의장 공간의 여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38세의 나이에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자리에 올랐지만 그녀가 택한 길은 사치가 아닌 검소함이었습니다. 청와대의 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유경수 여사는 대통령의 아내가 아닌 국민의 어머니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장부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왜 그토록 세심하게 배려했을까요? 충북 옥천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항상 돌아보며 자란 그분이었기에 가난한 이웃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절 새 지폐 한 장도 귀했던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배려가 얼마나 각별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1974년 6월 그달 특활비를 모두 사용한 상황에서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장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급 지원, 개인 용돈에서 충당 5만 원. 공적 자금이 부족하면 사적인 돈까지 보태가며 국민을 도왔던 것입니다. 매일 40여 통씩 오는 편지들을 일일이 검토하시고 직접 지원 방법을 고민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퍼져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통령보다 영부인께 편지를 드려라. 그 시절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청와대라는 곳이 얼마나 멀게만 느껴졌는지. 하지만 유경수 여사만큼은 달랐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편지에 답해주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청와대로 오는 민원 편지 상당수가 유경수 여사 앞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편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특활비 장부에 반영되었습니다. 한 번은 자존심 강한 대학생이 도움을 거절하자 그 학생의 고향 선배를 찾아내서 선배 명의의 장학금으로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장부에는 본인 자존심 고려라는 메모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세심함이 바로 우리가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도움을 주되 상처는 주지 않으려는 그런 따뜻한 마음 말입니다. 특히 당시 사회적 편견이 심했던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관심은 각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하기만 했던 그분들을 유경수 여사는 적극적으로 도우셨습니다. 전남 나주와 전북 익산의 한센인촌을 직접 방문하시고 소록도 한센병 환자 자녀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다과를 대접하기도 하셨습니다. 한센병 환자의 딸이 아버지 병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할 때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교육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시절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1974년 어느 겨울 대구의 한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 시절 공장 화재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 시대를 사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화재로 다친 사람들을 위해 유경수 여사는 즉시 지원에 나섰습니다. 당시 돈으로 상당한 금액을 개인 용돈에서까지 보태가며 치료비를 지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회복될 때까지 지켜보셨죠. 완전히 나으신 분들이 청와대를 찾아와 인사드릴 때 유경수 여사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마치 친자식이 회복된 것처럼 기뻐하셨다고 당시 관계자들이 증언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배려도 남달랐습니다. 당시 많은 예술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유경수 여사는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화가들의 작품을 청와대에서 구입해서 도왔고, 문학가들의 유가족이 어려울 때는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했죠. 장부에는 문화예술진흥비라는 별도 항목까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경수 여사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소신 있게 의견을 말씀드리는 유일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야당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죠. 라디오를 늘 가지고 다니시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여보, 국민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절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하지만 유경수 여사는 언제나 국민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 할 때 반대의 의견을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 같은데요. 이런 소신 있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영부인의 자세가 아니었을까요?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진 12년간의 이야기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끝이 나는 날이 왔습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이 열린 장충동 국립극장.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시절 TV로 광복절 기념식을 보시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품위 있게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앉아 계시던 그 모습을. 그런데 오후 3시 갑자기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세광의 총탄이 대통령을 향했지만 유경수 여사가 대신 쓰러지셨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48세의 젊은 나이에 끝내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보. 병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은 진정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장례식 날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정말 온 국민이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심정이었다는 것을. 특히 그분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한 대학생은 진짜 어머니보다 더 고마운 분이셨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록도에서 온 한센병 환자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유일한 분이라며 오열했습니다. 비극은 그녀의 생을 끝냈지만 동시에 국모라는 이름을 영원히 남겼습니다. 장충동에서 울린 총성은 한 분의 삶을 마감시켰지만 그분에 대한 국민들의 그리움은 오히려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유경수 여사를 그리워합니다. 수많은 영부인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이 진정한 국모로 기억하는 분은 오직 유경수 여사 한 분뿐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분의 특활비 장부는 단순한 지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지도자가 무엇인지, 국민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소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숭고한 품격. 이 모든 것이 한 권의 장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경수 여사의 특활비 장부를 통해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지도자의 진짜 품격은 화려함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진심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그 마음, 그 품격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입니다. 충북 옥천의 작은 소녀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어머니가 된 한 여성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유경수 여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유경수 여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시대를 살아보신 분들의 생생한 증언이나 들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그 시대를 빛낸 다양한 인물들의 기록을 앞으로도 계속 담아내겠습니다. 추억을 되살리고 교훈을 전할 수 있는 이야기들 더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잘 사는 부락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해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세요. 대답들 안 하시네.